저는 뭐 분당 공천 제안 안 받았나요? 강남 공천 제안 안 받았나요? 마산 공천 제안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공천 받을 때마다 안 한다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보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닥터 썰전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책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사의 정치 참여입니다. 거기에 아주 관련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시고요. 비대위원이셨고요. 그 다음에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이셨고 그 전에 그쪽에 출마를 하셨다가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지셨죠. 네. 자, 그리고 함익병 원장님은 개혁신당 당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라고요? 저는 정당에 몸을 담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의사국회의원 8명이 되는데 그리고 장관까지 하면 장관도 의사 출신인데 간만에 9명이며 9명의 의사 정치인이 있는데 지역의사제 있고 성부명 처방 있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왜 의료법 때마다 꼼꼼히 이렇게 부딪혀? 너무한 거 아니야? 의사 정치인이 지금 9명인데? 그러면 의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잘못 뽑았네.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의사가 뽑은 게 아닙니다.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픽한 거예요. 의사가 힘을 가지려면요. 결국에는 험지에서 나가서 이겨서 자력으로 당선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정치적인 원동력입니다. 근데 강남은 그 지역구는 이제 국민의힘 무조건 되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력으로 안 왔다. 의사들은 자력으로 안 되고 그냥 되면 되는데 붙여준 거다 하는 건데 실은 기자 출신들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희 SBS 선배인 신동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되게 훌륭한 선배긴 하지만 일단 이번에 지역구 강남이었거든요. 그 다음번에 그분이 정말 자신은 종로 나와야 돼. 종로 나와야 자기 실력이 있는 거지. 서초구에서 재선 3선 해봐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명호 의원님도 그러니까 전 서명호 의원님이랑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명호 의원님도 나도 다음에 종로 할 거야. 이번만 나 지금 힘이 없을 때 좀 의사들이 봐주면 안 돼? 나 좀 지원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지호 의원도 뭐 정확하지. 많이 지원이 당연히 해드리고 응원을 해드려야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가지려면은 본인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를 일가하겠다는 생각 들이면 그런 데 가서 선거를 붙어야지. 저는 뭐 분당 공천 제안 안 받았나요? 강남 공천 제안 안 받았나요? 마산 공천 제안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어느 당으로요? 국힘이죠. 국힘에? 하면 다 돼요, 저도. 공천 받을 때마다 안 한다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보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험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비례지만 의원인 게 굉장히 장점인 게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기타 비용들 다 지원이 되잖아요. 험지에서 정말 그 9명의 보좌진을 데리고 바닥을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그런 거가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역구를 하나 정하셔서 나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또 강남이나 서초구 뭐 이렇게 주라 이런 거 아니 근데 아니라. 지역구를 다진다는 게 그 당시 실권자에게 이게 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진다고 다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당협위원장 혹은 민주당에서는 조직위원장이라 불려요. 그 자리 비어있는 자리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지금 동대문도 비어있고 저기 강북에 어디도 비어있고 비어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다 비어요. 낙선지역은 많이 비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과 차이가 많았던 곳은 더 비고 그렇죠. 뭐 그런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일수록 더 내가 가겠다, 비례의원이 가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당이 확장을 해야지. 그거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가서 당선이 되면 이건 정말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보죠. 이철규, 권성동 이런 분들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당에서 뭐 누가 권력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내치려고 해도 혼자 나가서도 당선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힘인 거고 그래야만 어떤 의료계에서의 어떤 악법의 어떤 쓰나미 물결이 다가올 때 막아낼 수 있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의료 정책을 펼쳐낼 수가 있는 거죠.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분이 정의화
전 의원님. 국회의장까지 하셨어요. 저희랑 같은 신경외과고요. 일반 사람들은요, 정의화 선생님이 의사 출신이라 몰라요. 사실 의사 정체성이 저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의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확장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주영 의원님 저번에 강적들 한두 번 정도 나오시고 그 외에는 패널로 그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의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반면에 일반적인 어떤 방송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의사의 의견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준다? 이런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확장성은 좀 떨어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재용 의원이 의사들의 편을 든 게 아니라 국가의 의료 정책이 100년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고 언론도 의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솔직해 주셔야 돼요. 오해십니다, 오해십니다. 언론에 대한 오해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당에서 채택하라 그러면 국힘에서 과연 채택할까요? 다시 권역별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적은 돈을 내고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공헌해서 의료보험을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용권 제한에 대해서도 수긍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다들 말씀하신 대로 싫은 거예요. 자기 표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건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예요. 왜 선거에 나가서 리더 행세를 하냐고. 사실은 원래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역의 이해관계, 지역의 표를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자유롭게 좀 전문적이고 바른 정책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근데 비례대표가 힘이 없어서 계속 다음에 뭐 지역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다음 지역구를 노려야 되고 또 다음 지역구를 노리려면 또 이거 또 비굴해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좀 악순환의 구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의 요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의사의원은 악법을 막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레가툼 인덱스에서도 우리나라가 3등, 싱가포르 제외하면 2등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굉장히 높고 잘 깔려 있어요. 즉 악법은 막고 좋은 법은 천천히 추진해 나가면 돼요. 그렇게 의사들이 딱 봤을 때 너무 모순되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죠. 뭐 강제지정제부터 해가지고 뭐 권역의료제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많잖아요. 저수가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 뭐 사법 처리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 큐에 다 해결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적어도 2,000명 증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라도 먼저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 정치인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정말 더 힘을 가진 의사 출신 의원들이 나왔을 때 의료인들이 원하는 그러나 다수의 대중은 싫어하지만 방향상으로는 이게 맞은 그런 정책들을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본의 어떤 의료 정책에는 현역 의원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그냥 자기 지역구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행정 담당하는 사람하고 현실 의사들 얘기를 들어서 적당하게 어느 선에서 정부가 쓸 돈, 의료비를 우리가 얼마나 쓸 건지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의사가 국회의원에 정치하는 것, 그다음 의사가 장관하는 것,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왕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국회의원 뭐 누구 지지해 뭐 이런 거 말고 의료계는 의사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좀 힘이 있도록 그런 걸 좀 도와줘. 지금은 이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정책들을 아주 힘있게 지지해주지 못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힘있게 만드는 거 그런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하려면 의협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의협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직선제가 되니까 또 학벌, 파벌 뭐 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근 직원들이 대관 로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협이라는 거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대관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해요.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대관 로비도 사실은 정치거든요. 그럼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저는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셨나요? 일단은 대관 로비를 할 때는 갑을 관계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속이고 돈과 그리고 어떤 미소와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내려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돈이라는 건 이제 밥값 이런 겁니다. 밥도 사야 되고 후원금도 내야 되고 법적 범위 내에서 네, 후원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돈 얘기하시죠. 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연 한 명당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으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뭐 기타 비용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쭉쭉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뭐 한의사협, 약사협, 그리고 간호사협회,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뭐 다 직역단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매년 확인해 본 건 아닌데 한 해를 내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복지부 전 의원의 복지에 대해서 후원금 정치적 후원금을 전부 다 이걸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도라도 있어요. 아니, 보도라도 취재를,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해충돌 너무 되는 거 아닌가? 후원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게 했는데,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일단 이게 다른 단체가 많이 내는 거는 확인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근데 의료계는 의사들만 따지면 대한의협보다 어떤 병원이 낸 게 더 많았어요. 개인 병원이. 그렇죠. 개인 깜짝 놀랐어요, 그랬고.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알아요. 의협은 힘이 없고 병원협회, 전공의협회, 기타 교수협회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더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의협이 일단 정책을 관철을 시키려면 의협이 정해야 돼요. 자, 지역의사제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권역진료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대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의협이 그 대안을 모집하는 것도 못해요 지금. 대안을 정하는 것도 못한다고.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정처 활동을 폭넓게 볼 필요는 있겠죠. 의사가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디베이트가 전혀 없고 뭐 어느 직역이든 어느 나라든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의사가 정당을 만드는 거냐?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원 가입 운동하자. 그렇죠. 의사 당원 가입 운동하자. 그렇죠. 그래서 정당을 못 만들 바에는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하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이게 현실을 잘 모르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그냥 당원 가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와 뜻이 맞는 의료인들 그리고 의사 가족들까지 합쳐서 한 100명을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그 의원을 찾아가서 해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너의 후원을 하고 당원 가입을 할 때만 이 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당원 가입을 그냥 막상 해가지고 뭐 당원 가입 반대 운동 그런 수기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진행하냐? 아니거든요. 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딜을 하고 당원 가입할게. 그리고 다음에 네가 공천을 받을 때 우리가 너를 지지해 줄게. 왜냐면은 지역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지역구에서 한 1000명 정도만 전화기를 붙잡고 가만히 이렇게 여론조사 시즌에 정말 야, 이 번호 오니까 꼭 잘 받아. 이거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당선이 되냐 안 되냐. 왜냐면 그거는 저는 광주에서 경험했어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전화방을 많이 운영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해요. 뭐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텃밭에서도 서로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은 있다는 건 뭐 팩트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제 딸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당과 이런 것들이 바뀌고 해야지. 난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돼. 전 너무 보기 싫어. 너무 싫어요, 사실. 사실 우리가 의사들이 국회의원 의사들이 잘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너무 정치 못한다. 대관 로비 못한다. 그런데 의사 개인들, 회원인 개인들은 정말로 우리는 진짜 정치를 한다는 게 사실 대국민과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진짜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들은 있는 건가? 동료 기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의사들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랑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싶어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무조건 일단 제 대답은 있어.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인의 지금 처한 위치에서의 이익선이 너무 다릅니다. 교수와 병원장과 전공의들과 개원이들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간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의사협회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단체들이 먼저 모여야 되는 건데 정치의 기본은 저는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고받는 것이 깨졌으니까 이 정권도 이렇게 망한 거고, 그래 2,000명 지른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고요. 저는 노력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말을 하면 안 하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강성 발언을 했는데 네. 그걸 써주는 기사가 없었어요. 그만큼 당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당연히 얘기를 했죠. 누구랑 얘기했는데 말이 그렇게 한 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개인 의사들 다 전공의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100은 절대 못 얻어요. 심지어 0%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10% 얻으면 정말 많이 얻은 거예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10%만이라도 얻자. 이런 마인드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서상목 부총리가 저기 정원을 그만두니까 여기서 방송했어요. 이제 빨리 전공인들 복귀 빨리 해라. 학생들도. 정권 바뀌면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고 모르니까 명분을 손에 쥐었을 때 빨리 들어갈 때 그 얘기했다가 댓글창에 다구리가 뭔지를 저는 이미 가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전공인들 보고 갑자기 이렇게 영웅처럼 뛰어지다가 정말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아, 세상에 경험이 없어서 너네들이 그러지 나중에 후회한다. 결국 후회할지만 되잖아. 나중에 손해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겠지만 그때 전공의들이 한 선택은 어리석은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또 어떤 걸 좀 느꼈냐면요. 그 의정 갈등일 때 전공의, 그다음에 어디 뭐 의대 교수협, 뭐 대한의사협회, 그러면 뭐 조동찬을 많이 불러요. 근데 조동찬은 사실 뭐 그냥 그분들이 보기에는 물론 나중에 강성인 분들은 저한테 조동찬이 제대로 기사 쓴 적 한 번도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당신이 와서 기사 써봐. 249명이 비의사이고 1명이 의사인 그 집단에 와서 기사를 쓴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의사들만 얘기하니까. 그게 전부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고 다른 분들도 오잖아요. 보면 다 똑같은 의사 편으로 주로 얘기했던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만 모셔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머리도 나쁘고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같이 갑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쁜데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거를.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요. 나와 적대했던 분, 나에게 아주 나쁜 칼럼을 쓰셨던 분들도 모셔다가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치적 전략인데 편까지 안 돼도 중도만 갖다 중립에만 갖다 세워놔도 성공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금 박의식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은 대한의사협회, 병협, 그다음에 전공의협회, 의대교수협회 이거에 사실은 갈라짐을 원하고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정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계 쪽에서는 다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이려는 정치적 힘을 모으려는 그런 반작용, 저항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의료계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일까요? 일단은 대의원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고요. 요거를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일반 분들은 대의원제가 뭔지도 모르고 직선제로 뽑는다며. 근데 왜 대의원제가 걸림돌이야? 비토권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중요 정책들의 어떤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역의사제부터 뭐 권역을 일일이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들을 이렇게 뽑아주는데 그 대의원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해봤자 내가 뭐 예를 들면 노한규 회장님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탄핵을 당할 때는 대부분 이제 대의원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옹립을 해놔도 뭔가 이렇게 결국에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막혀지더라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대의원 분들이 많은 제대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어떤 분노가 좀 있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일단 돼야 되고, 그렇다고 뭐 다 반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기초적으로 나눠져 있던 큰 세 가지 단체, 병협,
그리고 전공의협, 교수협, 하나 더 하자면 개원의협회인데 개원의협회는 모이기 쉽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각자의 병원이 워낙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단체라도 좀 제대로 모을 수 있다면 의협의 위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AMA가 다 모든 걸 딱 꽉 쥐고 있잖아요. 사실 따지면 병협이든 개원의협이든 전공의협이든 그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점은 다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협은 사실은 어떤 단체보다 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뭐 의협 회비 받아가지고 대관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협이 의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의협이 적어도 의협이 징계권은 있어야죠. 예를 들어 의협 회비를 안 낸다든지 아니면 아주 뭐 지금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든지 징계권이 있어야 되는데 징계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단체를 누가 뭐 그거를 하겠어요. 지금 의협회장 선거하면 의협 회비 모아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그 외에는 어디 명함 이름에다가 뭐 대한의협회장 그 한 줄 쓰는 거죠. 요즘 의사들이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바람직하죠.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 일개 의사로서 발언할 때와 공직의 이제 대표로서 이렇게 있었을 때 발언했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임현택 전 회장님의 전 발언이 뭐가 굉장히 그 정치권 특히 이 V1에게 이게 정말 돌아버리게 만들었냐면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임현택 회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협상용 언어죠. 어떻게 보면 네가 늘리면 나는 줄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나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건데 아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막 뭐 KDI 논문부터 해가지고 막 그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줄이라고 하네. 아, 이 단체랑은 이제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반발도 안 할 것 같으면 이 의사협회 회장은 아니라고 보죠. 일단은 그 어떤 센 발언들이 결국에는 그 단체의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아직은 그냥 전 비대위원이긴 하지만 비대위원 그래도 당의 최고위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발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이 좀 너무 좀 얕았다고나 저는 할까요? 그 지금 박은시 선생님의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으로는 예봉은 좀 피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정무적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예봉을 건드리면 가장 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파국으로 맞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임현택 회장이 잘못한 건 허물 자체면 이 문제는 그때 2,000명 질른 거는 어차피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사람이니 냅두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하는데 좀 더 포커스. 저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보면 80% 넘게 지지했어요. 2,000명을. 정말 저는 그때 뭐냐면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제 동료 기자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것도 이제 비겁하게 살살 여론은 기자가 따라야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극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갈게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 능력에 따라서 행동을 하되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는 없다. 10%만 이뤄도 정말 성공한 거다. 네. 당장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악법들 정말 책상머리에서 이러면은 의료 환경이 좋아지겠지 하는 책상머리에서 짜낸 그런 악법들만 막아내도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거를 좀 낮추고 대의 명분에 각자의 역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하고는 거리 있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들어가죠. 저는 정치가 꿈이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이 꿈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전문의 공부보다 좀 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30대부터 정치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의협 활동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어떤 뭐 활동이든 내 지역구를 정해놓고 거기 가서 직접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방관 모임, 뭐 경찰관 모임 이런 모임들에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다음에 뭐 어떤 자선단체 모임, 그다음 동네 양로원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기반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내 생업하고 그걸 같이 가다가 한 40대 중후반쯤 됐을 때 정치를 하게 되면 대중성도 확보되고 내가 또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집안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일하기가 좋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처럼 다 만들어지면 털털 털고 이 자리에 오겠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업과 사회봉사, 사회헌신, 사회참여를 동반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금 먹고 살만하면 야 얼굴도 좀 알려줬고 유명하지? 너 일로 와. 한 자리 해. 이런 의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이름 한 줄로 갖다 다는 그런 의사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늦어지면 못하는 거죠. 감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후스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후원자나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기자로서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다듬고 모아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연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의사들은 과연 우리 각각 지역이 다 다른 생각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의사잖아요. 의사들의 생각을 얼마나 잘 가다듬었는지 우리끼리 서로 안 가다듬은 건 아닌지 구분하고 이걸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의료인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우리 의사들의 국민에게 스며드는 정치활동 기원하고 두 분의 개인적인 정치활동도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